일 가장의 퇴직금. 20년 동안 모은 퇴직금 5억 원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죠. 병원 행정실에서 20년을 버텨온 나 박진호. 드디어 명예퇴직과 함께 받은 퇴직금 5억 원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 어머니 모시고 조용히 살자. 아내 서영과 어머니를 모시고 평온한 노후를 꿈꾸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서영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눈물을 쏟아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서영이 이렇게 우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빠 프랜차이즈가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5억이 넘어요. 형님이 운영하던 치킨집 체인이 망해서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았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압류 나온다고 해요. 우리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서영은 목 놓아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당신만이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때 처가 식구들이 모두 우리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장모님과 형님 부부까지 모두 눈물 범벅이 되어서 말이죠. 진호야, 제발 부탁한다. 우리가 어디 갈 곳이라도 있으면 이러겠니? 서방님, 정말 죄송합니다. 꼭 갚을게요.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요. 온 가족이 무릎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들을 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년간 모은 전 재산 하지만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요.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결국 다음날 아침 은행에 가서 퇴직금 5억 원을 모조리 형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통장에 잔액 0원이라고 떴을 때의 그 허무함.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고마워 진호야, 정말 고마워. 서영이 내 손을 잡고 감격해 했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모두 감사하다며 절을 했고요. 그때만 해도 이것이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알게 될 충격적인 진실도. 이 배신의 그림자. 내 퇴직금 5억을 털어준 지 3일 만에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야, 박진호. 돈 더 없냐? 이딴 거로 뭘 하라고? 임대료 밀린 거 어떻게 할 건데? 책임져. 이게 처가 식구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마치 내가 당연히 더 줘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날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몰래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내 통장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이상한 예감에 송금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봤습니다. 설마 이럴 리는 없겠지?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난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송금처 강도현 현서건축 마이너스 5억 원. 강도현이 누구야? 치킨집이랑 무슨 상관이지?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강도현은 시내 한복판에서 고급 클럽을 운영하는 30대 사업가였습니다. 치킨집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이었어요. 더 파고들자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서영의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심지어 제주도 여행비까지. 모든 게 강도현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말이 안 돼.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둘이 함께 찍힌 사진들, 수백 통의 통화 기록, 심지어 호텔 동반 입실 기록까지. 내 20년 결혼 생활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며 내 피 같은 퇴직금으로 사랑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미친년들이 나를 완전히 호구로 봤구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바쳐온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칼같이 결심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주겠다. 끝까지 파헤쳐서 니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3. 불륜의 현장. 내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미쳐버렸죠. 강도현의 고급 클럽 골든 나이트 앞에서 2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베기겠더군요. 들어가자. 오늘 모든 걸 끝내자. VIP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의 목소리였어요. 방문을 살짝 열자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내 아내 서영이 강도현 무릎에 앉아서 술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교태를 부리면서 말이죠. 오빠 오늘 기분 어때? 내가 마사지 해줄까?
토 쏠릴 것 같았습니다. 내가 피땀으로 번 돈으로 저런 짓을 하고 있다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둘 다 깜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서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강도연은 오히려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이 양반이 서영이 남편분이시군요. 하하, 돈 벌어다 주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미친 놈이 나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웃기야. 주먹이 먼저 나갔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퇴직금 송금 내역서를 꺼내 강도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내 20년 청춘이 내 비위행진으로 들어갔더냐. 5억 원이 내 놈 여자놀이 돈이었냐. 순간 클럽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VIP룸에서 나온 손님들이 구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 강도연에게 돈을 투자한 사업가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 놈이 남의 돈 빼먹어서 장사했다고? 우리 투자금도 이런 식으로 써먹은 거 아니야? 야 강도연, 너 지금 설명 좀 해봐. 클럽이 완전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강도연을 둘러싸고 따져대기 시작했고 다른 손님들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댔습니다. 여보, 오해야. 제발 들어봐. 서영이 바닥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말이죠.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20년을 이런 식으로 놀아놨구나. 이제야 네 정체를 알겠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습니다. 등을 돌리며 나가는데 강도연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야, 고마워.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 그 순간 정말 뒤돌아가서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좋아, 법으로 니들 완전히 매장시켜주마. 사법의 심판.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펜으로 증거로 법으로 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20년간 병원 행정 업무로 쌓인 모든 스킬을 동원할 때였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자. 완벽하게. 강도연의 사업자 등록증부터 세무신고서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역시나 구멍투성이었어요. 매출 조작, 세금 포탈, 심지어 가짜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까지. 이 정도면 국세청 신고감이네. 서영과의 불륜도 법적 증거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호텔 동반 입실 CCTV, 신용카드 결제 내역, 수백 건의 통화 녹음까지. 변호사도 깜짝 놀랄 정도의 증거 자료였습니다. 3개월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먼저 국세청이 강도연의 클럽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검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진호야, 제발 좀 도와줘. 합의하자. 서영이 울면서 전화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합의? 20년을 속이고 내 돈으로 바람피운 년과 무슨 합의? 법정의 성 강도연은 더 이상 그 건방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피고인 강도연에게 특정 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죄, 조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에 추징금 12억을 선고한다. 7년. 법정에서 예. 하고 소리칠 뻔했습니다. 서영은 더 처참했습니다. 위자료 3억 원의 퇴직금 반환까지. 하지만 이미 강도연과 함께 다 써버린 후였죠. 재산이 없으니 파산 신청하겠습니다. 처가 식구들도 때로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씩. 치킨집도 결국 날려먹었고요. 우리 인생 다 망쳤다. 박진호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생겼네. 아직도 자기들이 피해자인 양 떠들어댔습니다. 웃기더군요. 가장 통쾌했던 건 강도연의 몰락이었습니다. 클럽은 폐업, 빌딩은 경매,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완전 매장당했습니다. 감옥 가기 전까지 서영은 매일 집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남극보다 차가웠습니다. 20년을 호구로 봤는데 이제 와서 기회라고? 꿈깨. 오새로운 시작. 모든 걸 잃은 후에야 진짜 행복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이혼 판결 확정 후 서영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물 달라고 하셨을 때 바빠서 못해라고 한순간 이미 끝난 거야.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물 한 컵 부탁했을 때 서영은 스마트폰만 보며 바빠서 못해요라고 차갑게 말했었죠. 아마 그때 강도연과 채팅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다.
어머니를 모시고 충청도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30평짜리 작은 한옥을 임대해서 1층에는 작은 책방을, 2층에는 집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책 진짜 재미있어요. 내일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책방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절대 느껴볼 수 없었던 순수함이었어요. 저녁이면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막걸리 한잔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진호야, 이제 얼굴에 생기가 돌는구나. 그때는 정말 죽을 상이더라. 맞아요, 어머니.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아요. 가끔 혼자 앉아 지난 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5억 원. 20년 동안 모은 거금이었지만 결국 인생의 수업료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책방 한쪽 벽에는 제가 직접 쓴 글귀를 걸어놨어요. 진짜 소중한 건 돈으로 살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책방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친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생활은 없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서영이 후회되지 않니?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때 동네 아이 하나가 달려와서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꼭 와요. 약속.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실수는 안 할 거야. 5억은 잃었지만 대신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 서영 씨가 감옥에서 자살 시도를 했대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2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병원 면회실에서 본 서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말랐고 눈빛도 죽어 있었어요. 진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나 네가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선을 넘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이제 각자 길을 가자. 너도 새 출발해. 그렇게 진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시골 책방에서의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강도연은 감옥에서 7년을 살고 있고 서영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내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사람이 진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 말이야. 5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그 대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